고전소설 홍계월전을 읽고 달밤과 같은 갈래? 서사갈래로 묶일 수 있는 까닭을 생각하며 서사갈래의 특징을 설명해 봅시다. 홍계월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텐데요. 오케이. 여기 볼게요. 35페이지 홍계월전. 고전 소설이고 이거는 고3도 저기 거의 필수 작품이야. 고전 소설이고요. 국문 소설이고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근데 사실은 남장합니다. 나중에는 남장도 안 하지만 군담 소설이에요. 전쟁 소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적이고요. 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이다. 영웅적이고요. 개월이가 영웅이야. 일대기적.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 죽을 때 이 얘기는 명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뭐예요? 누가? 서술자가. 어디에서? 작품 밖에서.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작품 속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러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 모든 것에 뭐도 들어가? 사람의 속마음도 들어가. 중국 명나라 때 형주 벽파도 황성. 개월이의 순환과 극복. 여성 영웅의 순환과 극복,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도 있고 가정 내의 갈등도 있습니다. 일대기적 구성,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다. 무슨 말이냐? 기이한 출생. 기도를 하면서 태어나거나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 다시 태어나. 그 다음에 네, 감사해요. 고귀한 혈통, 좋은 집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타고난 능력. 하지만 위기를 경험해. 아버지가 모함 받아가지고 유배를 간다거나 간신들 때문에 죽을 뻔한다던가. 하지만 조력자를 만나 능력을 키워 위협을 달성해 출세해서 행복한 결말. 요게 영웅소설의 코스야. 이러한 영웅소설의 코스를 처음 밟았던 사람은 누구야? 주몽이야. 주몽. 고구려의 왕. 아버지랑 엄마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활 많이 쏘죠. 위기를 겪어서 쫓겨나는데 저기 누구야? 조력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저기 강 건널 때 막 물고기하고 자라가 다리 만들어주고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행복한 결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저 영웅소설의 시작은 주몽이 시작이야. 그냥 생각난 김에 또 쓰는 거지. from 주몽. 주몽 아저씨 때부터 이러한 틀이 좀 맞춰지기 시작했다.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영웅으로 설정합니다. 당대 여성들의 인식이 성장했고 그러한 성장했었던 여성들의 인식이 소설에 반영된 겁니다. 아유, 사내 자식들이라고 그냥 사내 자식이라고 그냥 여자들 무시하고 그러더니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해도 저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본문 보도록 하죠. 명나라 때 홍무와 부인 양씨는 뒤늦게 개월을 낳아서 남자 옷을 입혀서 기릅니다. 장사랑의 난을 피해서 이게 나쁜 놈이거든. 반역자야. 부모와 헤어진 개월은 강물에 버려집니다.
홍무와 양씨 부인에게서 체크. 이게 고귀한 혈통이고 하늘의 기도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여기 이 지문에서는 저기 기이한 출생은 안 나타나 있네. 장시랑이 난을 피하다가 부모와 헤어진 개월은 강물에게 버려집니다. 이게 위기. 여공이라는 아저씨가 개월을 구해서 평국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 보국이와 함께 곽도사와 함께 수학하게 됩니다. 조력자를 만나는 거지. 그리고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죠. 남장을 한 개월은 이름이 평국, 나라를 평온하게 한다. 고친 뒤 보국, 나라의 은혜를 갚는다라고 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개월이 1등, 보국이 2등. 벌써부터 여성의 능력이 더 뛰어나.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출정해서 공을 세운다. 위협을 달성해. 그 과정에서 평국은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게 되고 행복한데 병이 든 평국. 저 아파서 좀 쉬어야겠는데요. 평국이가 아프다고? 야, 빨리 어의 보내줘. 라고 해서 황제가 시키지도 않게 어의를 보내주는데 어의가 이렇게 맥을 잡고 가. 여잔 게 대번에 들키는 거지. 어의를 진맥을 받고 여자임이 밝혀지고 이거 밝혀지면은 지금까지 황제를 속인 건데 이거 모가지 잘려도 할 말이 없겠는걸? 하고서 옷을 갈아입고 남자 옷으로 해서 관복으로 갈아입고 일단 가서 자백해. 사실은 제가 여자였습니다. 어이가 엎드려서 말을 했다. 평국이의 맥을 보니 남자의 맥이 아니니 이상한 일입니다. 천자가 그 말을 듣고 말을 했다. 이거 일단 위기 상황은 맞아. 이렇게. 근데 천자의 반응을 봐야지. 올라와. 평국이 여자라면 어찌 전장에 나아가 적병 10만군을 소멸하고 왔겠는가. 평국이의 얼굴이 복숭아빛이고 몸이 연약해서 몸이 호리호리해. 혹시 미심쩍은 점이 있지만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 와, 황제 엄청 신중해. 약간 믿기 어렵다 이거지. 그리고 내시를 시켜 자주 문병하도록 했다. 평국이가 병세가 차츰 나아져서 생각을 했어. 어이가 나의 맥을 집었으니 나의 본색, 여자라는 게 탄로날 것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여자의 옷을 바꿔 입고 규중이면 여자들이 지내는 방이에요. 몸을 감춰서 세월을 지내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게 따지면 여성 영웅 소설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을 구하는데 여성의 모습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남성의 모습으로 구해야 되고 여성인 게 밝혀지면 이제 그냥 사회에서 물러나서 집에 짱 박혀 있어야 되니까 즉시 남자 옷을 벗고 여자 옷으로 갈아입고 부모님을 만났다. 흐느끼니 두 뺨에 두 줄기 눈물이 흘렀다. 시원섭섭한 맛이 있겠지. 이에 부모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개월이 슬픔에 잠겨 우는 모습은 9월달 연꽃이 가랑비를 머금은 듯 초승달이 구름에 잠긴 듯 했어. 아우, 우는 모습인데 예뻐. 아름다우면서도 침착한 태도는 당대의 제일이었었다.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서술자가 한 말이지. 서술자의 개입 혹은 편집자적 논평. 고전소설에 무조건 있어요. 편집자적 논평. 이러한 부분이. 개월이 천자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 한림 학사 겸 대원수 자승상 천주후 평국은 벼슬 엄청 많네.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하고 아래옵니다. 신첩은 이미 여성이라고 얘기한 거야. 5살이 되기 전에 장사랑의 난의 부모를 잃었습니다. 도적 맹기리의 환을 만나서 물속에 외로운 넋이 될 뻔했었는데 도망가는데 해적 장기리를 만나거든. 맹기리를 만나거든. 그랬는데 이게 그냥 뭐야, 조만한 꼬맹이 쓸모도 없는데 저 물에다 던져버려 해가지고 훅 던져버렸는데 둥둥둥둥둥둥둥 떠가다가 그거를 여공이란 아저씨가 구해준 거였었거든.
여공의 덕으로 살아났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을 했으니 곧 여자의 행실을 해서는 규중에서 늙어 부모의 해고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개월이 남장을 했던 이유 한마디로 줄이면 효야 효. 그래서 여자의 행실을 버리고 남자의 옷을 입어 황상 전하를 속이고 조정에 들었습니다. 신첩의 죄는 10,000번을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에 감히 아뢰어 죄를 기다리고 내려주셨던 유지와 인수, 저한테 지금까지 내렸던, 쉽게 이야기하면 임명장 같은 거, 이러한 임명장을 반납합니다. 임금을 속인 죄를 물어 신첩을 속히 처참하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황제가 그를 보시고 용상을 치면서 말했다. 평국이를 누가 여자로 받겠는가? 고금에 없는 일이로다. 천하가 비록 넓지만 문무를 다하여 끝없이 충성하고 나라를 구하고 충성과 효도를 다하여 조정 밖에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될 만한 재주를 가진 자는 남자 중에도 없을 것이다. 전쟁에 나갈 때는 장수로 나갔다가 너무 공을 많이 세워서 돌아올 때는 재상이 되는 겁니다. 재상이 되다. 이거 사자성어가 대놓고 있어. 뭐라고? 나아갈 때는 장수, 들어올 때는 재상, 출장, 입상, 이런 사자성어가 따로 있습니다. 평국이 비록 여자지만 그 벼슬을 어떻게 거두겠는가 라고 하면서 당시 봉건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벼슬 하고 괜찮아 너 집에서 그냥 쉬어. 보름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조회할 때만 가끔 나오고 쉬어 수고했어. 그랬는데 남쪽에서 오랑캐가 둘이 패거리를 해서 이렇게 몰려옵니다. 난리가 났네.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쉬고 있는 개월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오빠야, 황제 오빠야, 지금 나라가 위험한데 좀 구하러 올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진을 치고 있지. 근데 개월이랑 붙어봐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얘네들이 별동대를 보내서 뒤로 황제가 있는 궁궐을 쳐. 황제가 도망가. 하늘의 별을 보고 있는데 황제가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개월이 혼자서 미친 듯이 말을 달려와서 혼자서 얍얍 해가지고 황제를 구해내. 그리고서 다시 또 나라를 황제를 구해내. 그리고 요렇게 또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나갈 때 개월이가 대장군, 그 밑에 부하로 보국이를 데리고 가거든. 근데 사실은 둘이 이미 결혼한 상태야. 황제가 너네들이 결혼해 라고 해서 결혼했거든. 보국이한테 너 나 갔다 올 때까지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 지키고만 있어 라고 했는데 보국이가 공격을 해서 얘네들을 쓸어버린 거지. 그리고서 신난다 하면서 막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황제가 이 얘기를 해. 근데 개월이 너랑 보국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챙챙챙 하는데 말도 안 되게 개월이가 그냥 다 갖고 놀지. 이렇게. 근데 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보국이가 첩이 있어. 버르장머리가 없어. 개월이 보고도 인사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개월이가 옛날에 걔 목 잘라서 죽인 적이 있거든. 그래서 삐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난 진짜 개월이한테는 안 되는구나. 사이좋게 잘 지내야겠어 라고 하면서 집안 문제도 해결하고 나란 일도 해결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암튼 그렇게 끝날 거야. 밑으로 내려오자. 암튼 여기 읽은 얘기들은 전부 다 그렇다. 얘 봐야지. 고전 소설도 서사갈래고 현대 소설도 서사갈래인데 왜 둘 다 서사갈래예요? 이야기 전달하는 서술자가 있다.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문학적 효과가 달라진다. 일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구조가 있음. 둘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허구성. 소설의 이야기가 허구성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쓰여질
당대 사람들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에 봤었을 때 마저 둘 다 서사갈래라고 할 수 있겠지 라는 이것들을 추가해 줄 수가 있다. 됐을까요? 일단 정치.